투표도 못하는 나라냐? 일단 주말 동안에는 그 잠실 이 체육관 주변 별다른 충돌이 벌어지진 않았지만요. 오늘은 일단 눈에 보이는 참가 인원이 꽤 줄었고 부정선거 주장 등을 두고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같이 쉬는 날 맞아서 대구에서 버스 타고 방금 막 도착해서 월요일이라서 어제보다 사람도 덜 모일 것 같은데 힘을 보태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네. 회사는 휴무를 내고 나왔고요. 지금 시민들이 외치는 뭐 부정선거, 재선거 이 부분을 같이 저도 응원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 얘기 좀 심도 있게 짚어봐야겠죠. 제 옆에 정치 전문가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시트라이브 첫 출연이시죠? 네, 맞습니다. 첫 출연인데 오늘 저희 스튜디오 세트 바꾼 첫날인데 여기 시트라이브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스튜디오 분위기? 시티 라이브 같은데요, 정말. 제가 사실은 이 오픈 스튜디오는 예. 돌직구쇼를 아침에 맞아요, 몇 맞아요. 년간 예. 출연했었고 또 예. 다른 특집 프로그램도 좀 했어가지고 익숙한데 예. 이렇게 되니까 어우, 때깔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때깔이라니요. 웃음기를 좀 지우고 본질로 바로 질문 드릴게요. 오늘 보니까 아까 현장 분위기 봤잖아요, 실장님도. 주말과는 조금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네.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이거는 정치, 뭐 사회, 조직학적인 걸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집회가 이제 보편적인 성격이 있고 구체적인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보편적인 성격이라고 하면은 뭐 주도 세력이라든지 지도부가 없이 사람들이 모인 집회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그런 집회들은 대체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좀 강경파 혹은 조금 과격한 분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게 상례입니다. 예. 이게 한 2010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뭐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아큐파이 집회도 그렇고 예. 우리나라의 여러 집회들도 보면은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소리 높은 분들, 좀 강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게 힘이 실린다고나 할까? 예. 그리고 또 이런 게요. 좀 이 보편적으로 그렇고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이것은 뭐랄까? 딱히 이렇게 나눈 게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중도 내지 보수 쪽의 목소리가 조금 더 높지 않습니까? 예. 한국 사회에서 진보 진영들은 집회를 하는 노하우들이 되게 커요. 전국적으로 집회가 되면은 뭐 범국민 운동본부라든지 여러 이제 시민단체들의 연대체가 즉각적으로 마련돼 가지고 뭐 사회자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그리고 요구사항 성명서 같은 것을 즉각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 노하우들이 있는데 경험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보수 진영은 좀 그게 없고 그나마 요 몇 년 사이에 보자면은 그 조직이라든지 이런 쪽은 뭐 정광훈 목사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건데 예.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은 거리를 좀 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정리가 잘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 이제 주말 사이에는 태극기만 된다, 성조기 안 된다. 근데 오늘 성조기도 있고 일부에서는 뭐 부정선거 언쟁도 있었는데 일단 이건 이렇다 치더라고요. 치더라도 본질은 어쨌든 2030이 주도한 시위인데 집회인데 젊은 층이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이유를 어떻게 보세요? 제가 한 10여 년 정도 보면요. 옛날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 북한하고 이제 맞아요.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 같이 꾸릴 때 그때 정부라든지 좀 어른들 생각은 사실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지명도가 높다거나 성적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 큰 잔치로 해서 화합하면 맞아요. 좋지 않냐라고 기억이 하는 건데 젊은이들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이제 기성세대는 젊은 사람들은 이익에 민감하다고 하는데 다른 프레임으로 보자면은 공정 공정 그렇죠. 그리고 절차 절차. 결과보다는 절차. 그러니까 결과로서 공정한 절차 그리고 누가 봐도 뭐 승복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이기고 지는 거 하는 거는 오케이. 예. 그리고 뭐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하는 것도 사람 생각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하지만 절차라든지 우리가 약속했던 룰이 무너지는 것은 되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젊은 사람들이 특히 생각할 때는 투표를 못한다? 투표 용지가 없어서? 그건 상상 밖의 일인 거죠. 당락과 상관없이 내 참정권 1인 1표가 침해된다는데 엄청나게 분노하는 거죠. 상상 밖의 일이었던 거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좀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중도적인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이게 되게 뭔가 크게 침해당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참정권뿐만 아니라 자긍심, 자존심, 우리 뭐 크게 말하면 국격,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보편적 질서가 아하. 침해당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건 이거고.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진보 스피커, 대형 스피커인 유튜버 최욱 씨가 물론 이건 2030을 특정한 게 아니라 일부 극우, 뭐 일간 베스트의 온라인 범죄 행위 저렇게 밀어봐야 된다고 했다가 오늘 사과를 했는데 이제 저런 것들을 두고 뭐 정치권에서도 뭐든 뭔가 저것 또한 젊은 층을 향한 이해보다는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내로남불 아니야 이런 비판도 있어요.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최욱 씨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뭐 아주 장기적인 맥락 말고 단기적인 맥락을 보자면은 결국 스타벅스에서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스타벅스에 그렇죠. 스타벅스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부터 정부 여러 부처까지 나서는 걸 보고 예. 뭐 이건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말하는 방향성의 문제가 아니라 강도. 왜 이렇게 세게 심하게 그리고 개인의 약간 자유를 침해하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지 예. 거기서부터 지금 이 나온 맥락이 그렇게 나온 맥락이죠. 시작은 스타벅스 논란이다. 그렇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뭐 젊은이들이 여기 반발하는 것들이라든지 뭐 최근에 뭐 여권 내부에서 갈등이 좀 있었던 것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최욱 씨가 자연인으로 유튜버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건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은 그럼 그대로 평가받으면 돼요. 예. 하지만 뭔가 탱크 그 뒤에 또 이렇게 맥락들을 보면은 법과 제도, 공권력을 통해 가지고 이런 표현을 좀 눌러야 젊은 친구들은. 된다라는 식인 거잖아요. 저도 직접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최욱 씨가 너희들 잘못됐어라고 하면 그건 그냥 공방이 벌어지면 되는 겁니다. 예. 토론하면 되는 거고. 하지만 너희들은 토론을 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뭔가 힘으로 눌러야 돼라고 말하는 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예. 그리고 또 이것도 있겠죠. 네가 뭔데? 근데 이제 이분은 또 여권하고 친화적이다라고 인식되고 있으니까. 대표 스피커죠, 뭐.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걸 예. 이제 최욱 개인이 아니라 여권이 공유하고 있는 정서 아닌가까지 하니까 반발의 강도가 높아지는 거죠. 윤 실장님, 저는 오늘 모시면 이걸 꼭 여쭤보고 네. 싶었는데 청년들의 저 잠실에서의 분노는 분노대로 네. 혹은 공정 이슈는 정치권이 잘 받아들여서 어른들이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를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국민의힘 장도혁 대표가 전면 전국적 재선거 카드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야당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거 법적으로 절차 많은데도 재선거하는 거 분명히 본인 거치와 연관이 있을 거다. 그런데도 장 대표가 저렇게 밀어붙인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제가 이제 장 대표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근데 이분이 이제 판사 출신 법조인이고 알겠죠, 그리고 그거. 또 예.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 올림픽 공원에서는 재선거 주장이 제일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뭐 말하자면 X세대인 건데 예. 과거에 이제 뭐 90년대, 80년대 학생들이 이제 데모하고 집회하고 할 때 정권 퇴진하라. 예. 라고 말하는 거는 이걸 이제 응축된 상징적 표현인 거고 그걸 그 당시에 야권이라든지 뭐 시민단체나 재야단체들이 받아서 할 때는 그 중에서 이제 발라내는 거죠. 뭐 정치권은 좀 등록금이 거르는 왜 이렇게 거잖아요. 예.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뭐 왜 이렇게 뭘 이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느냐라고 발라내 가지고 이제 여권 정부하고 힘겨루기도 하고 예. 이 의견을 받아서 관철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장 대표는 그 상징적인 응축된 표현을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하는 여과 없이. 것이고 거기다가 지금 야권 내부에서도 장 대표의 워딩을 보면은 전면적 재선거라는 워딩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냥 서울, 부산, 뭐 부산, 북가, 평택 다 뽑자는 것 같다는 의미라서요. 그 전면적 재선거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장 대표가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만 말한 것도 아니고 이게 본질적인 게 침해됐기 때문에 예. 뭐 다 하자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을 건데 왜 그러냐라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 그러게요. 또 두 번째는 그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예. 아까 뭐
그 오늘 토론회에도 같이 있던데 맞아요. 개인 자격이라고 합니다만은 이분이 상징적으로 서울시의 투표 결과를 무효화하는 소청을 내겠다라고 말한 거지 않습니까? 듣기에 따라서 오세훈 시장 당선 무효로 해야 되고 다시 원점에 시작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될 이게 수 있잖아요. 사실 이게 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만은 예, 또 따질 수밖에 없는 건데 천신만고 끝에 서울시가 이겼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오늘 뭐 동아일보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전국 다 합쳐서 4,000표, 5,000표라고 하는데 서울시는 6만 표 정도 이겼을 거예요. 그리고 진 사람 정원호 후보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이 판을 엎어야 되니까 서울시 먼저 이제 인당수에 심청이가 되라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제 느낌에는 장 대표가 만약에 정치적 돌파구로 이 문제를 잡았다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자승자박하는 형국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예전에 혹은 뭐 단식이라든지 네. 24시간 필리버스터라든지 위기 때마다 뭔가 돌파구로 재선거를 삼으려 하면 그렇죠. 그게 좋지 못한 결과를 낳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구 조건이 너무 높습니다. 말하자면 63 지방선거 그냥 아예 100% 다 다시 전국 하자는 선거를 거잖아요. 다 다시 하자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헌정 중단이라고 말하면 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리셋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도 다 법원 통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그건 또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저는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까 나왔던 그래픽을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제1야당 대표의 전면적 재선거는 사실은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데 절차를 밟으면 선거 소청도 있고 그럼 재선거 혹은 선거 소송 법적 절차를 다퉈보는 거. 개인적으로는 그럼 2030의 저 분노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치권이 올바르게 해결할 일 개헌 혹은 일부 재선거 이렇게 보세요? 아니 제일 첫 번째는 누가 잘못했고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빨리 밝혀가지고 진상규명. 그 사람들한테 그렇죠 책임을 묻는 게 이제 첫 번째인 거죠. 예. 만약에 재선거라는 것도 그렇게 됐을 때 야 이렇게 가지고 너무나 심각하게 잘못하니까 재선거다라는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예. 근데 진상 규명보다 재선거가 먼저다라는 거는 가능하지가 않은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일단은 윤 실장께서도 일단 진상규명을 차분히 본 다음에 이후에 선택해도 전혀 늦지 않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진상 규명이라는 게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진상 규명이 있는 거고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다 합의해 있고 뭐 아주 현장에서 누군가는 자기의 잘못을 숨기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단계의 진상 규명은 전 빨리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정치권의 화두가 지방선거 결과 그 평가보다 선관위 사태로 옮겨 붙었어요. 정치 전문가 윤태곤 실장과 함께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